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저희한테 좋은 쪽으로 심상치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나쁜 쪽으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진짜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좋았죠.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꽤나 많이 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과반을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심이 컸습니다. 근데 진짜 딱 2주 정도 만에 그게 확 뒤집혀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지지율이 15% 가까이나 빠졌다라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혀 상황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솔직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문석의 그 논란을 생각해 봤을 때 결집 자체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상 신처럼 모시는,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노무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에다가 사진까지 걸려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큰 사람이 노무현인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던 인간이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민주당 내부적으로 있는 친문과 친노, 이 사람들은 뭔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진짜 막 열불이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런 식의 막말을 퍼부었고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공천 컷오프가 안 됐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뭐 당이 그냥 막 난리가 나도 막 진작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속에서는 열불이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원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걔네들의 분열 정도에 생각해 본다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다름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런데 한동훈 쪽과 윤석열 대통령 쪽이 나뉘어가지고 네가 좌파냐 내가 좌파냐, 내가 좌파면 안 되고 네가 좌파냐 네가 진짜 보수냐 막 이러고 지금 있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긴다라고 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목표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는 거예요. 3년 가까이나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집권 2년 동안에도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민생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방해했던 거, 탄핵을 그냥 수도 없이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던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과반을 차지한다? 정권 심판론이 진짜 현실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실 될 수가 있었죠. 비례로 줘도 되는 것이고, 조국 보십시오. 지금 2번 주지 않았습니까? 미쳐도 이렇게 단단히 미칠 수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나 조국이 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국회의원 배치 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했잖아요. 왜?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런데 그 결과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위해 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유일하게 좋을 거는 민주당한테 좋은 일밖에 안 됩니다. 뭐가?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 그리고 그 패배에 지른 거는 뭡니까? 분열입니다. 유동규 씨 여러분 아시죠? 유동규 씨가 개항을 해 출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마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보수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보수가 단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저격수였던 유동규 씨가 원희룡 전 장관한테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후보 포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걸고 폭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을 한다라는 거, 개딸들로부터 수많은 진짜 그런 식의 협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꿋꿋이 지킨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모든 거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화영이가 됐거나 정진상이가 됐거나 그런 인간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할 거야.
총선 승리하고 진짜 3년 동안 다 잘 버텨가지고 총선 승리한다면 이제는 더 잘 버틸 수 있겠죠. 법원도 눈치를 볼 테니까. 그 대통령 되겠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화영이라는 전지사 아직도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동규 씨가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화영 전진성이만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도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구속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절절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한테 표를 몰아줘야 된다. 무소속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었지만 무소속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한테 절대로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지금 어떤데요? 지금 뭐 사법부 알기를 진짜 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이재명 앞에 지금 호구 노릇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열렸을 때도 이재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강원 지역 선거 유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대요.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이렇게 가만히 놔뒀겠어요? 대번에 진짜 막 체포영장 같은 거 발부해가지고 바로 그냥 체포시킨 다음에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받게끔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재명에 대한 강제 소환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고려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고려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고려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재명이 사법부 알기를 진짜 개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실대로 될 것 같아요. 총선에서 승리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1심도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3년 내에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총선 승리하게 된다면은 비명계가 됐거나 친문계가 됐거나 친노계가 됐거나 싹 다 정리가 됐겠죠. 이재명이 이겼는데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재명이 이겼는데 총선이 이겼는데 친문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노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도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그 기세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거를 원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보십시오. 지금 이제 지지율로 보게 되면은 의석수가 한 8석 가까이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국 지금 비례 2번 줬잖아요. 100% 지금 당선되게 생겼습니다. 조국뿐만입니까? 황운하 같은 인간들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거 국회의원 되지 않겠어요? 박은정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 정치 검사 이 인간도 지금 배지 달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조국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 소리치는 꼴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냐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무슨 뭐 퇴출되다시피 되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남아있었을 때 식물정부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민주당 뜻대로 흘러가는 그 꼴을 문재인 5년을 우리가 겪었는데 또다시 겪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3년을 겪고 플러스로 5년까지 다음 차기까지 우리가 내줘가지고 8년을 겪는다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선에서 이번에 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 번 못 펼치고 끝나게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22일간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연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진보당 쪽에 있는 인간들 다 지금 들어오게 생겼는데 혹시라도 우리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사의 죄인이다. 지금 죄인 많이 계시죠? 절망해가지고 야 이거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국민의힘 더 망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난 대선 때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판을 치게 되고 이재명 같은 인간, 조국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역사의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총선 승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끝장이 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분열되면 안 된다. 자기 모든 거를 걸고서 지금 이재명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동규 씨인데 우리는 유동규 씨가 갖고 있는 그 용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만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조금만 사안이 다른 거에 대해서 네가 진보냐, 네가 뭐 보수냐 이렇게 따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요.
반드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